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새벽 6시.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선풍기 소리가 좀 들릴 겁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너무 땀 흘리면서 영상 올리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은 못 틀고,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선풍기로 한번 달래보겠습니다. 날도 덥고 몸이 처집니다. 처져. 여러분들 그 음식 잘 드세요. 이럴 때일수록 이열치열이라고, 덥다고 해가지고 너무 찬 음식 드시지 말고 아주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서 한번 땀을 흘려내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한번 더위를 이겨보는 겁니다. 이열치열. 아주 한번 치열하게 살아봐야겠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 눈치를 안 봐요. 안 봅니다. 본인은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춰가지고 삽니다. 현실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가능한 남의 눈치를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는, 그 절대 없는 이유, 남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절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남들 다 자고 있는 새벽에 이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서 가슴을 졸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두꺼운 책에 푹 파묻혀가지고 틈만 나면은 그 책을 읽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빠져들게 돼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상과학 영화의 광팬이 돼가지고 개봉일에 달력에 체크해놓고 고가의 피규어를 수집하면서 두근두근거리면서 이제 기다리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방식에는 수많은 모습이 있어요. 수많은 모습이 있고, 우리는 그런 그 삶들을 모두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평범한 것을 선택하려 한다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의 삶 또한 그 수많은 그 낯선 삶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것에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 부으십시오. 마음을 쏟아 부어라. 알겠습니까? 쏟아 부으면 된다. 모두에게 똑같은 인생의 정답 같은 건 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정답이다. 인생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똑같지 않더라. 각자의 정답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정답, 각자의 인생의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만들어 보든지. 그리고 또 한번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새로운 소식들은 계속 들려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저도 참 독한 놈입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는 3년 동안인데, 그래도 3년 동안, 만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네요. 지금 보니까 그 유럽연합이죠. EU가 그 25일 역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서 마련한 그런 법안 시행을 확정을 했어요.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인데, 이날 그 반도체법을 최종 승인했고요.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발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대만의 TSMC 등 세계 칩 시장을 선도하는 아시아 기업, 이 아시아 기업에 대한 그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법은 EU가 보유한 연구 개발하고 제조 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총 430억 유로 규모의 공공 및 민간 자금을 동원하는 법을 골자로 해요. 그래서 현 시행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비롯해서 구형 공정 생산 부분하고 연구개발, 그 설계 부분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이유는 이를 통해서 현재 약 10%인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약 20%로 2배 확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와중에 코로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 위기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2월에 반도체법 초안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5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이제 마무리된 거죠.
이렇게 이후에 이런 움직임은 중국 등에 맞서가지고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서방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앞다퉈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후 하반기 순환 의장국이죠. 스페인의 엑토르 고메즈 에르난데스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법을 통해서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부흥과 해외 의존도 감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참 재밌네요. 보니까. 그리고요, 그 최근에 그 8년간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그 R&D 투자액이 1.7배 늘어났는데 1.7배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중국이 한 9.6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6배, 미국이 2.3배 정도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데 특히 1위 기업 삼성의 투자액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주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R&D 투자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2013년 대비했을 때 21년 말 한국 기업의 R&D 투자액은 총 218억 달러에서 377억 달러로 한 1.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244억 달러에서 2,155억 달러, 미국은 2,129억 달러에서 4,837억 달러, 2.3배. 21년 기준 투자 총액 순위는 미국이 1위 40.2%, 중국 2위 17.9%, 한국은 6위 3.1%입니다. 이렇게 GDP 대비 R&D 투자액 측면에서도 한국은 증가폭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낮았는데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1년 2.1%를 기록을 해가지고 2013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중국은 1.2%포인트, 미국은 0.8%포인트 늘었습니다. 그 조사 대상이 2,500개의 기업 중에 미국이 822개, 중국은 678개. 하여튼 두 나라가 전체 60%를 차지했네요. 한국 기업은 53개로 9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국가별 1위 기업의 R&D 투자 집중도에서 한국은 삼성전자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9.1%예요. 한국 기업의 R&D 투자 중에 삼성전자의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9.1%입니다.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 21.7%, 프랑스 사노피 19.8%, 독일의 폭스바겐 17.1%, 중국은 화이 인베스트먼트 앤 홀딩스 10%, 일본 도요타 7.6%, 미국은 알파벳 6.3% 등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높았고요. 한국은 상위 5개 기업 투자액에서도 쏠림 현상이 컸어요. 삼성,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LG화학 등 5개 기업의 R&D 투자액은 전체의 75.5%에 달합니다. 이때 주요국은 R&D 투자 세액 공제를 상향해가지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어요. R&D 투자 활성화와 1위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 그런 완화를 위해서 정부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또 이야기가 있죠. 오는 26일이에요. 삼성의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 언팩이 24시간 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오늘 합니다. 26일 날. 25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언팩 행사가 열기가 감지되는데 특히 올해 언팩은 갤럭시 시리즈 사상 첫 국내 행사라서 예년보다 관심이 뜨겁고 삼성은 이번 언팩을 통해서 전 세계 폴더블 폰 원조는 한국이다. 이런 메시지를 각인시킬 예정이라는 거죠. 각인을 시켜야지 확실하게. 이날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니까 언팩을 하루 앞둔 서울 시내 곳곳에 각종 홍보물하고 언팩 예고 그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있었고 삼성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삼성 강남하고 삼성 스토어 청담 대치점 등 주요 서울 매장에 대형 홍보물을 이제 부착을 했습니다. 갤럭시 최초 한국 언팩이라는 문구와 함께 신제품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Z 플립 5 제품 실루엣이 외부 창문에 나붙었는데 매장 내 PC하고 태블릿 등 제품 화면 역시 대부분 언팩 예고 영상이죠. 언팩 예고 영상으로 채워졌다. 삼성 스토어뿐 아니라 곳곳에서 언팩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어요. 삼성은 전날부터 서울 대표 명소인 용산구의 남산 N 서울타워에서 야간 디지털 5개 광고를 시작하는데 N서울 그 타워 그 야간 5개 광고는 오는 28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서 한 11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시내를 운영하는 버스에도 갤럭시 언팩 홍보물이 부착이 되고 회사 측은 이달 6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300대 언팩 광고를 걸었고 본 행사가 열리는 삼성동 코엑스에 언팩 이틀 전부터 리허설이 진행됩니다. 아직 신제품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시내 곳곳에 휴대폰 매장에서는 이미 예상 이미지를 넣은 갤럭시 Z5 사전 예약 홍보물이 걸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대대적인 홍보가 이어지네요. 삼성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갤럭시 언팩 예고 영상을 올리고 소비자들 대상 댓글 이벤트 합니다. 이외에도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각종 IT 서비스 내에서도 언팩 홍보가 포착됐고 국내에는 취재진 300명, 해외 취재진 500명 등 1,500명 가량이 언팩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버스 등 5개 광고를 예년보다 강화했다고 합니다. 언팩에서 발표될 그 갤럭시 Z5 시리즈, 이 Z5 시리즈는 사용성 측면에서는 기능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올해 갤럭시 언팩 캠페인 메시지는 뭐냐? Join the flip side로 기존과 다른 세상 플립사이드로 소비자들 초대한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 제품이 최상의 일상을 위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거죠. 아직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업계에서는 Z 플립 5의 경우 무게가 가벼워지고 외부 화면이 전작의 1.9에서 3.4인치로 이제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폴더블 폰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힌지 역시 U자형에서 물방울로 변경을 해가지고 주름을 최소화합니다. 배터리 효율도 개선될 거고 폴더블 폰 최초의 IP58 이 IP58 등급 방수 방지인 그런 기능 탑재 여부도 이제 관심이죠. Z5 시리즈 출고가는 원자재 상승 등 영향으로 전작보다 5만원에서 한 10만원가량 인상될 거로 관측돼요. 언팩은 26일이죠. 26일날 오후 8시 코엑스에서 개최되는데 삼성은 Z 플립 5, Z 폴드 5, 그 갤럭시 탭 S9, 워치 6 등의 그런 신제품을 공개할 계획이에요. 이들 신제품은 다음 달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팔릴 것 같네요. 보니까 많이 팔려가지고 좀 제대로 된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또 연내에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이죠. 그 보핏을 전격 공개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장 개청이 났습니다. 2019년에 웨어러블 로봇 신제품을 선보인 뒤에 4년간 이제 수정을 거쳐가지고 그 내놓는 완성작이에요. 이 보핏을 착용하면은 복부 근력의 사용량이 한 27% 정도 증가하는 동시에 관절 유연성이 39% 늘어나요. 몸에 무리 없이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헬스케어 로봇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은 그 보핏의 사진과 사용을 담은 임상 실험 결과를 최근에 사내에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은 보핏에 대해서 다이어트, 근력 강화, 체력 증진, 몸매 관리, 보행 능력 증진, 그리고 보행 자세 회복 등 6가지를 실험했네요. 그래서 보핏을 착용할 경우에는 다이어트 측면에서 칼로리 소모, 산소 섭취량이 각각 61%, 75%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개발을 모두 마친 상태고 내부 직원을 상대로 파일럿 제품을 실시합니다. 삼성이 만든 상업용 웨어러블 로봇 출시가 임박한 거죠. 앞서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로 로봇을 낙점했고 21년에는 로봇하고 AI를 이제 포함해서 미래 신사업 분야에 3년간 24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 CES에서 시니어 전용 그 헬스케어 로봇이죠. 이것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번에 사내 제품 체험 중인 그 보핏이 EX1의 정식 명칭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CES에서 비전을 공개한 뒤에 시장성을 갖춘 제품으로 개발한 거예요. 특히 고객 타깃층을 다이어트나 체력 관리를 원하는 대상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IT 업계는 헬스케어용 의료 로봇이 현재 약 2만에서 한 10만 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삼성이 이보다 낮은 500에서 1000만 원 선에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관측하는가 봐요. 절대 강제가 없는 헬스케어용 로봇 시장에서 삼성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면은 가격 경쟁력도 중요한 요소다. 삼성은 관계자는 그 사내에서 파일럿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하죠. 다만 아직까지는 출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다양하게 하네요. 뭐 스마트폰, 로봇도 해야지, 반도체도 해야지. 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R&D 연구 개발에도 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참 많아야 하는데 뭐 R&D 투자도 안 하고 그냥 막 인기에 테마성에 미쳐가지고 막 주가 날뛰는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들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